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첫 번째 짧은 시황이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뉴스 관련한 건데요. 어제 나왔던 뉴스가 삼성 폴더블 관련해서 CPI 대신에 강화 유리로 대체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하락한 종목과 왜 빠졌지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관한 짧은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관련한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뭐 반도체 관련한 것을 중국이 뭐 늘리겠다 수입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관심 종목인 인터로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관심 종목은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이 좋아질 회사들, 그런 기대가 있는 회사들, 혹은 너무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하는 뭐 회사,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인터로조는 거의 둘 다 해당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에 차트의 모습도 이제는 조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시황 관련해서는 확실히 더 느끼는 것이, 확실히 지금 아무튼 뭐 반복되긴 했지만 특히 이번 연도 들어와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더 느끼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4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한 3조 8천억 정도로 이렇게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상승하다가 옆으로 가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수의 방향이 거의 외국인의 수급과 거의 일치할 정도이니 이것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의 방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의 수급으로는 지수의 방향성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외국인의 이 방향성이 계속 빠질 것인지 다시 갈 것인지,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의 상승폭에 대한 어떤 이익 실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익 실현 과정 이후 다시 재진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코스피를 보면 오늘 포함해서 분산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4차례 정도가 나왔거든요. 현재까지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할 때 저희는 이때가 분산이 아니냐라는 그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거의 확실하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의 대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서 벌써 매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좀 심플하죠. 분산이 적어도 한 5회에서 한 6회 정도가 나오면 그때 다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관리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어떤 약속한 것처럼 시장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갈 때 매수세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주다가도 시장이 꺾일 때는 매도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중간중간에. 근데 여기에서 보통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어질 때는 좀 날카롭게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승에서 하락으로 갈 때는 약간 좀 둥그스름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 안에서 변동이 꽤 많이 있다가 방향성을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만약에 현재 요 모습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왔던 것인데 요 사이에 한 4번 정도의 분산이 출해됐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S&P 500도 그런데요. 앞으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분산이 나오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한 5, 6차례 정도 분산이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자주 했던 이야기, 분산이 한 5, 6회 정도 출회되면 항상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신용이라든지 어떤 뭐 남의 돈으로 한 것들, 이런 주식 물량들은 일단은 다 갚으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이익 실현할 것은 이익 실현하고, 혹은 손절해야 될 것은 손절하고, 홀딩해야 될 것은 홀딩하는 어떤 좀 무언가를 좀 이렇게 선을 정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홀딩하는 것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 좋은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면. 근데 앞으로 1, 2회 정도의 분산이 더 출해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장은 매수세와 매도세로 보면 아직은 매수세가 더 강합니다. 다만 누구나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 거 아니야 라는 것에 어떤 불안감,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횡보는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수의 방향성, 지수의 방향성,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많아진다든지, 혹은 지수의 분산이 좀 더 출해된다든지 많아진다든지, 이런 가정을 조금 더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할 것은 시장에 대한 어떤 뉴스인데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인데,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조금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피해가 있을 법한 내용이 뭐였었냐면 이런 뉴스였거든요. 일단 뉴스의 내용은 뭐냐면 미중 무역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똥이 한국 반도체로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수입 규모를 6년 동안 현재보다 5배 많은 2천억 달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인데, 이 기사에도 나왔듯이 우리 반도체 수출에서 주식 비중은 중국의 비중은 40%가 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이건 엄청난 악재이죠. 엄청난 악재일 것이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엄청난 어떤 악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2천억 달러라고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25조인데요. 이거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뭐 여기에 어떤 사람의 어떤 의견도 있지만, 일단은 조금 더 아직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좀 보자, 뭐 이런 이야기 같긴 한데요. 근데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반도체에 관련해서 심리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를 따져보면,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하나인데 과연 지금보다 5배 많은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면 그 캐파를 그렇게 빠르게 엄청나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캐파라는 것이. 물론 뭐 비메모리라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거 역시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협상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냐. 시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도 약간 좀 공감이 되는데요. 시진핑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일단은 급한 불 먼저 좀 끄자라는 이런 것 아니냐. 왜냐면 트럼프가
재선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 일단은 지금 협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자라는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 경제 논리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의 내용도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있을까 할 정도 라는 생각이어서 저는 이것에 대한 뉴스는 확실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이런 모습이긴 해요. 확대되긴 모습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에서 관망의 모습도 좀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수급이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보여지긴 하는데 그 매도세가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좋지 않은 것은 맞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꺾일 것 같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뉴스가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삼성 폴더블 폰이 강화유리 쪽으로 하겠다. 그것도 이제 국내 중소기업인데 뭐 좀 장기적인 계약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에 관련해서 이것이 조금 시장에서는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다 그 커버 윈도우 그 유리를 뭐라고 할까요? CPI로 유리를 CPI로 갈 줄 알았는데 유리에서 강화 유리로 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이건 조금 확실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 보면 이해가 좀 쉽게 이렇게 보여드려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보이시나요, 잘? 이 보면은 폴더블 OLED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유리를 CPI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것을 강화 유리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요렇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PI라는 것은 예전에 뭐 재작년에 이때 SKC 코론 PI 저희가 한참 매매 중이었을 때 많이 설명드리긴 했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PI와 CPI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요 PI와 요 CPI는 PI는 그냥 IT 소재 관련한 쪽에 그 들어가는 필름인 것이고 필름인 것이고 CPI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에 들어가는 투명 PI라는 거거든요. 필름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 뭐 SKC나 코롱인더인 것이고 요것은 SKC 코롱 PI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오늘 헷갈리다 보니까 이 PI 얘는 지금 오늘의 어떤 뉴스와는 무관한데 얘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저도 엄청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혀 무관한데 왜 이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커버 윈도우를 CPI가 아닌 강화 유리로 가겠다라는 것, 이것은 SKC 코롱 PI에는 무관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다고 이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억울하게 빠졌다는 이유가 매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 하락했던 코오롱 인더를 좀 보면 오늘 장중 결론은 한 10% 정도를 하락했고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금액으로 따져보면 예, 그쵸, 좀 많이 팔긴 했네요. 근데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SKC 코롱피아를 보면 SKC 코롱피아 같은 경우에 장중에 8%로 빠졌지만 거의 만회를 했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샀어요. 기관과 외국인은 샀고 개인은 팔았고 이게 좀 기분 나쁘죠. 이런 뉴스를 보면 왜 항상 개인들이 이렇게 반대로 갈까 매우 속상한 부분인데요. SKC 코롱피아는 최근에 매수 관심 종목이었었고 왜냐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도 그냥 러프하게 한번 실적을 예측치들을 보면 일단 매출이 2,400억에서 약 3,0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600억에서 한 750억 정도, 순이익이 350억에서 한 500억 정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다만 20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올 때는 조금 버벅거렸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큰 변동성을 줬던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던 것은 미래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거든요. 만약에 미래가 긍정적이 않았다면 이 회사는 더 빠졌을 겁니다. 근데 미래가 좋다 보니 이때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횡보를 강하게 했던 것이고, 근데 다만 막판에는 실적과 시장과 함께 확 빠져버렸는데요. 이렇게 우량한 종목이 반토막 나는 경우에는 근데 반토막 난 상황에서 미래 실적이 긍정적이라면 매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조금 이유와 무관할 정도로 급락을 했다면 오늘은 그러니까 원래 실적이 좋아서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이유 없이 추가로 더 싸졌다면 오늘은 매수해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도 매수를 못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포트폴리오가 꽉 차서 너무 고민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고민했던 것이 가장 고민하고 있다가 결정을 못한 이유 쪽이 뭐였냐면 기아차와 기아차를 보유 중인데 기아차를 매도하고 SKC 코롱PI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했었는데요. 딱 하루만 더 보자라는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승부사 같은 쪽 매매는 조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분봉이라든지 5분봉이라든지 이렇게 좀 호가창도 과거에는 좀 많이 보긴 했었고 했는데요. 이제 회원들이 금액이 커지고 자산이 이제 그 주식 비중이 투자금이 큰 고객분들이 많아지고 과거의 고객이 비중도 점점 이렇게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부사 같은 이런 어떤 매매는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장 뭐 한 2시에서 한 3시 정도에 한 번 정도에 매매하는 것이 거의 마치 펀드처럼 조금 혹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긴 했는데요. 만약에 주식 물량이 조금 저희가 매수할 수 있었던 물량이 있었다면 조금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왜냐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0% 정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딱히 매도할 이유가 없어서 매도를 하진 않았는데요. 일단 저희 목표는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00원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도 매도해도 될 수익권에 왔기 때문에 15% 정도가 났으니까 뭐 이것도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거를 SKC 코롱PI로 교환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는데 섣불리 매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만 좀 더 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외국인들이 많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는데 작은 변동에 왔다 갔다 하기도 조금 애매하다라는 이런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그 SKC 코롱PI는 조금 무관한 그 삼성전자의 그 폴더블 폰 관련한 뉴스와는 좀 무관했다. 다만 코오롱인더와 SKC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뭐 카페에서도 이야기는 했지만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인터로조라는 회사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 인터로조라는 회사는 인터로조라는 회사를 한번 볼까요? 길게 보면 예전에 이 회사는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할 정도의 회사였거든요. 보면은 지금 차트 모양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우상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보기 드문 회사였어요.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있었어요. 과거에 무섭게 오르는 회사들. 뷰웍스도 그랬었거든요. 뷰웍스도 좀 길게 봐볼까요? 뷰웍스도 이런 이거를 이제 로그 차트로 변경해서 보면 뷰웍스나 인터로조나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느냐. 고영도 그랬고, 그쵸? 와, 이런 회사들이 있느냐 라고 할 정도의 무서운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근데 이런 회사들은 적립식으로 장기로 투자하기엔 좋지만 트레이딩은 오히려 어려울 때도 많아요. 변동이 작게 보면 변동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인터로조라는 회사가는 뭐 그래서 많이 아는 회사이기도 할 거예요. 이런 회사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그것은 강력한 기업의 어떤 해자가 있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 회사는 렌즈 만드는 회사이고요. 과거에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20% 후반에서 30%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확 한번 30%대에서 영업이익률이 20%대로 좀 다운됐었거든요. 요 부분에서. 근데 올해부터는 다시 회복을 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ROE도 15 정도까지가 올라올 정도, 영업이익률이 27%, 그리고 EPS 성장률이 37%까지 성장한다면 이거는 뭔가 극복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과거의 일도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몇 개만 미리 좀 더 보여드려 보면 네, 일단 뭐 이 정도로만 일단 얘기를 해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어떤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한 어떠한 그 진입 장벽이 이 인터로조라는 회사는 이렇게 주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눈에다가 직접 대는 렌즈잖아요. 렌즈라는 게 저도 안경을 끼고 있지만 눈이 나빠지면서 이쪽에 대한 것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눈이 나빠지고 두꺼운 안경을 씀으로써 눈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안경 알은 그래도 요즘에는 뭐 이래요. 뭐 블루라이트도 좀 제거되고 좀 압축도 돼서 좀 무겁지 않고 그래도 좀 좋은 것으로 1, 2만 원 더 주더라도 웬만하면 좀 좋은 것으로 맞추려고 하는데요. 렌즈도 마찬가지거든요. 렌즈도 예전에 저희 그 누나 지금 50대니까
저희 쿠노나를 보면 예전에 렌즈를 한 번 사면 아주 오래 썼었고 뭐 식염수 이런 걸로 이렇게 닦았었고 뭐 이랬었거든요. 저는 그때는 안경 안 썼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일회용이라든지 뭐 하여튼 단가가 아무튼 올라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예전보다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로조라는 회사는 일단은 진입장벽이 높은 어떤 이런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허가 역시도 렌즈 개발 관련된 쪽은 허가도 좀 까다롭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글로벌 메이저의 몇 개의 회사들이 장악하는데 글로벌 메이저가 80%를 일단 장악할 정도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굉장한 어떤 진입 장벽인 것이죠. 근데 한국 시장에서 보면 국내 렌즈 회사는 인터로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글로벌 메이저 회사와도 경쟁을 해서 점유율 2위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인터로조가 보면 좀 신기했었거든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가격을 막 이렇게 낮추면서 인터로조의 어떤 점유율을 좀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좀 축소시키려는. 근데 그때 인터로조의 영업이익률이 30%에서 한 20% 정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20%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았고, 근데 이제는 그것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글로벌 업체들이 포기하자마자 바로 실적이 바로 다시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보통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결정은 후발 업체들이 먼저 결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A 기업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가 있고 B 기업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가 있을 때 흔히 따라가는 애들이 가격을 낮게 매기면서 이제 막 시장 점유율을 뺏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건 좀 반대로 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얘네들이 좀 포기하는 이런 꼴이었기 때문에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40% 정도 다시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이 나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상승을 보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 결론은 이 회사는 과거에 이런 이야기도 많았어요.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거 너무 비싸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인터로조는 지금 많이 하락했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하락했거든요. 이 당시 때 가격으로 왔는데요. EPS를 따져보면 15년도 뭐 14년도 요때 EPS가 거의 1,000원대였었거든요. 거의 1,000원대. 요때 가격이 EPS가 거의 1,000원대였는데 지금 예상하는 EPS가 이제 2019년도에 거의 1,800원 정도가 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요때도 1,700원 정도밖에 EPS가 그쵸? 요때가 1,700원 정도가 나왔었으니까 EPS가 그러면은 일단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어떤 마음은 가는데 또 그것이 또 그렇지 않은 게 이렇게 오랫동안 상승하는 것이 한번 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주간 차트로도 한번 봐볼까요? 하락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 회사를 이제 거들떠 안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요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때가 이제 클라이막스로서 고점을 확실히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 당시 때가. 요때 왜냐면 요 당시 때 예측치가 요 당시 때부터는 이제 조금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바닥에서 한번 확 터졌거든요. 이 말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라기보다는 이제 하락의 마지막으로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큰 어떤 성장성보다는 인터로조의 어떤 정상화가
좀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정상화의 첫 번째는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일단은 이 구간인 것 같아요. 요 언저리 구간 약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구간까지는 정상화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파동이 이 거래량과 함께 나오고 여기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재상승하는 건데요. 오늘 4% 정도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요 하락이 잠깐 멈추고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을 매매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회사니까요. 저희의 생각은 지금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언저리에서 하락이 멈추고 반등을 준다면 요 언저리 가격대는 요 언저리죠. 한 23,000원 요 언저리에서 반등을 한다면 3,000원까지 3만 원 정도까지는 한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3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주가가 실제로 반등해서 온다면 그때 실적을 다시 확인해 봐서 진짜로 정상화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수급 역시도 긍정적이라면 더 홀딩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돼서 일단 좀 생각을 해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보면 한 번은 변동은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좋은 가격 구간에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가격 구간이라고 하면 저는 요 25,000원 아래에서는 인터로저가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인 거예요. 저의 입장. 인터로저. 이건 저의 입장인 거예요. 왜냐면 저희 회사에도 저랑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25,000원 이 아래에서는 그리고 23,000원 정도의 밴드권을 형성해주고 이 안에서 더 하락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가격 구간에서는 매매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로즈랑 SKC 코오롱 PI를 좀 관심 있게 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 정리해 보면 지금 종목들이 뭐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무언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첫 상승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눌렸다가 가는 다음 파동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거든요. 근데 요때 요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갈 때 전제 조건이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때 수급도 훌륭해야 된다라는 생각,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반드시 우리 지수 역시도 상승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상승을 해주지 않는다면 좀 보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매수 자체를. 현재는 우리 지수가 요 언저리에 온 건지 혹시 요 언저리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 종목에 그 매매하는 그 순간에 우리 지수 역시도 매우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펀드와 개별 주식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펀드는 계속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 부분 사는과 동시에 환매하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계속 또 한쪽에서는 파는 작업도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는 쉬지 않고 계속 매수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조금 예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재작년에 이렇게 오를 때는 종목을 매매하기 좋았지만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는 펀드 매니저처럼 계속 물타기 할 수 있는 그 자금이 없어요. 이때는 쉬어주는 게 좋다라고 봐요. 이렇게 강하게 하락할 때는 잠깐이라도. 지금 만약에 첫 상승에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이때는 쉬어줘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런 하락이 아닌 횡보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거라면 홀딩하고 있다가 다시 가야겠죠. 그것을 이제 분산으로 조금
미리 예측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